연봉 1억을 거절하는 법입니다.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건지. 뭐 크게 막 이렇게 합시다 막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느꼈던 얘기를 그냥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이 하나 둘 셋 네, 1억 원입니다. 이거를 받아서 와 뭔가 해냈다라고 작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전에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연봉 1억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 그 두 가지가 아마 궁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직업이 영어 선생님이라서 항상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how, why. 이 두 가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ow, 어떻게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제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저 지금 아버지, 어머니, 누님 와 있는데 이민호 어린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봉을 어떻게 1억 그걸 제의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민호 어린이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어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른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인데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런 건데 어린이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다가 하지 말라는 거 하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말 잘 안 듣던 어린이의 모습이 이 사진이고요. 그 뒤로는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어서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한눈을 파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뛰어나갔대요. 도로로. 그러다가 1톤 트럭에 치여서 몇 미터를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전신기부스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이유인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앞뒤로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집 들기 좋게 이렇게 또 막대를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자 이런 거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민호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 어머니 상당히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진 올리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어머니 사진을 싸이월드나 이런 데 올리면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민호야 치워라 하면서 이렇게 야 어머니 알겠어요 치울게요. 이미 누가 퍼갔더라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사진이 좀 나오게 돼서 네. 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저희 형님 아니고 저희 제 아버지. 자,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초심을 간직해라. 아버지는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하고 법을 안 지키시는 분들. 그렇죠?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전자십니다. 법을 잘 지키시고 그 법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을 하시고요. 항상 몸소 좋은 일들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떤 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큰다는 거는 상당히 그게 같이 습관으로 배이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런 정직한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나 큰 재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유혹이 있을 때도 꼭 옳은 일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간직하라는 말은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4, 5년 전쯤에 이제 영어 강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무료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도 이제 어떤 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날은 학생이 한 명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시험을 3개, 4개 쳐야 되고 그런 힘든 순간에도 항상 아버지가 조심을 지켜라. 처음 마음으로 해야지 라고 했던 그 말들이 떠오르면서 항상 그래 처음처럼 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실 때도 항상 네, 처음처럼 마십니다.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안 좋고 이렇게 막 피곤하고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랑 저랑 항상 애틋해요. 막 서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머니가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를 마음으로 키워주시고 아껴주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가 꼭 잘 돼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고 막 하고 또 사람들도 돕고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남을 돕고 싶으면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없다. 마음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머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항상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원동력입니다. 이민호 어린이에게 한 분 한 분이 많이 이렇게 이런 칭찬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민호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는 잘 듣습니다.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누나입니다. 여기 있고요.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 집에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쫓겨났어요. 애가 우리 연우가 태어나서 8년 만에 생긴 우리 조카가 태어나서 제가 기쁘게 자리를 나왔습니다. 누님은 저한테 롤 모델입니다. 누님은 영어 강사고요. 지금 노량진에서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기도 한데요. 누나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내가 왜 돌아가? 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21살 때쯤에 되게 상당히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은 다 불안하다고 하고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취업은 어디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뭐가 옳은 일일까 막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뭐 지금 어떠세요? 그 일을 우리는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취업해 계신 당신은 어떠세요?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만난 사람 중에 90% 이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이때가 좋을 때다. 대학 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싶으신 어르신들 한번 손 들어드릴까요?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야, 내가 왜 돌아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 이제 내가 내 돈도 벌 수 있고 돈 번 걸로 엄마도 도와줄 수 있고 아빠도 도와줄 수 있고 네 용돈도 줄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줬던 게 누나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하 박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해서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동기부여를 줬어요. 뭔가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모두 다 같이 야 직장 다니면 힘들다 이 얘기할 때 재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매형입니다. 옆에 계신 분. 매형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예전에 막 밴드 노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하고 무대에 서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아니까는 매형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야, 매형은 엠넷에 계십니다. 너 무대에 서면 잘할 거 알고 있다. 너 노는 거 잘 봤고 뛰어노는 거 잘 봤고 남들 앞에서 뭐 하는 거 잘 봤는데 무대에 오르려면 내공이 있어야지 무대에 올려줄 거다. 내공이 없으면 무대에 설 기회조차도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역시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그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힘을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누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꼼꼼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우리 작은 누나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차트를 주면서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뭐 검사를 시키잖아요. 이거 대조해 보라면서 오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시키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큰 누님 같은 분들은 한 번 반 정도를 보고 괜찮네, 틀린 게 없겠네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 작은 누나 같은 경우는 4번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누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4번이나 그렇게 보냐?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큰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본다. 그래서 작은 실수부터 줄이는 게 큰 실수를 줄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전히 많이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좀 사람마다 형제마다 좀 다르잖아요. 큰 누나랑 저랑은 이제 되게 막 이런 거를 좋아하고 나서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작은 누나는 상당히 꼼꼼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큰 누나처럼 열정 있게 살고 작은 누나처럼 꼼꼼하게 노력하면서 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많이 심어 주셨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집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칭찬을 해주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엎질렀다 그러면은 항상 칭찬해 주셨어요. 아유 잘했다. 그렇죠. 한 번도 이렇게 뭐 왜 그랬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하면은 또 그렇게 또 계속 해라고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어휘들을 쓰면서 그리고 그냥 무작정 하지 말라고 안 하시고 항상 저희 의견을 물어보시고 조건을 걸어주셨어요. 한 번만 더 하면은 다리 몽댕이를 부숴버려. 그렇죠. 저에게 판단력을 빌려주셨어요. 안 할게 하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다리는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어휘들을 많이 쓰면서 희망을 많이 주셨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이민호 어린이는 어느 날 영상을 봤습니다. MTV에서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제 퀸의 보컬이고요. 퀸이라는 전설적인 그룹의 보컬이고 이 조그만 것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한 지점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고 따라 부르고 그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즐겁게 하고 감성이 나오겠습니다.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들었던 노래가 락스타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떤 기분일까 정말 느끼고 싶었어요. 계속 꺼주시면 됐네. 네. 그래서 이때 불렀던 노래가 We Will Rock You. 그렇죠. 내가 당신들을 즐겁게 해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때 어떤 노래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리를요. Body on a board, make a big noise, playing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Say, rock you, sing, we will rock you. 이런 노래였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민호 어린이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느낀 거는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났더니 그 비슷한 상황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호 어린이는 그때 뭘 느꼈냐면요.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으면은 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쉽진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냥 그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노래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밴드를 아는 사람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기타를 잘 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 야,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하면서 계속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막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누가 연습실도 막 나 연습실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 야, 나 아는 사람 있는데 하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더니 한 명씩 나타나고 누군가 도와주고 아버지가 차도 빌려주시고 공연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한 명씩 모든 힘들이 모이는 걸 느꼈었어요.
야, 생각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을 때 무료 공연이라도 많이 뛰래요. 마치 우리가 직업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인턴이라도 해야 되고, 무급 인턴이라도 해야 되고, 또는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더래요. 그래서 막 저희 창원에 용지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막 그냥 노래 부르고요. 막 그 정우상가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아무데나 막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들 막 전화했습니다. 왜냐면 대학교 축제 이런 데는 잘 안 불러주거든요. 여러분 축제하면 막 연예인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불러주니까 고등학교들 전화해가지고 저희 밴드인데, 아주 잘하는 밴드인데요. 왜 축제 하신다고 들었는데 밴드 안 필요하세요? 뭐 어떤 밴드입니까? 이름 말좀 모르죠?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특이사항은 되게 잘하고 그리고 공짜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재밌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안 부릅니다. 근데 9번인가 거절당하고 10번째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안 되나 이러고 정말 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니 뭐 공짜시라고요? 그러면 한번 잘하시고 공짜시면 한번 이렇게 해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마산 가포고등학교라는 곳에서 했었어요. 10월 14일 기억해요. 네, 왜냐면 첫 공연이었으니까. 그렇죠. 첫 공연 너무 설레고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에서 산에 있는 학교였어요. 말이 좋아서 바다가 보이는 학교고, 다르게 얘기하면 산에 있는 학교였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정말로. 너무 그 설렘이 아직까지 기억나고, 그 공연을 막 하고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 막 일어나서 아까 그때처럼,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영상은 그 한참 뒤의 영상이고, 첫 공연은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특별하듯이, 그죠?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첫사랑이라서 그 친구 이제 지금도 설레고 되게 좋은데, 아무튼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을 찍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상을 돌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희는 공짜 밴드 아니고요, 5만 원 정도. 그렇죠. 처음에는 돈을 바라면 안 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으라고, 무조건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것도 우리 누나가 1년은 그냥 돈 낸다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시작하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불러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진주교대라는 공연에서는, 진주교대에서 공연을 갔을 때는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클로징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었는데 돈을 내고도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때는 몇백만 원 받고만, 뭐 몇백만 원 하면 되게 몇백만 원 같지만 100만 원 아무튼 100만 원대니까, 그죠? 그죠? 100만 원 받고 왔는데, 그 대기실에 저희를 제외하고는 다 박하엽이, 이은미, 뭐 해바라기, 뭐 그런 중견 가수들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 한 장 기념으로 찍었었습니다. 박하엽이랑도 찍었는데요. 그때 박하엽이랑 찍은 사진은 이렇게 잘라서 둘이서 찍은 적하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는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 밴드를 하고 너무 재밌게 아까 이렇게 다녔는데 집이 좀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언제까지 이렇게 띵가띵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문득 철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꿈을 포기하기 싫고, 전 지금도 무대에서 죽고 싶습니다. 노래하다가.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겠죠. 갑자기 무슨 봉변입니까? 콘서트 왔다가 아무튼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배려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누나를 보니까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사람들, 또 이렇게 폼 나오네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노래가 아니고, 제가 노래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주는 에너지들, 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안에 도움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영어 강사가 되자 라고 생각하고 누나를 보면서 이미지를 또 더 키웠고요. 그리고 EBS 같은 걸 딱 틀어서 보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잘한다.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연수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어요. 그래서 돈 40만 원을 들고 누가 호주 가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서 금방 벌겠네 하고 40만 원만 들고 이제 호주로 떠났었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반값 이제 처음에 딱 디파짓이라고 이제 보증금이죠. 보증금 내고 나니까는 24달러가 남아가지고 칫솔만 샀어요. 치약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첫날 일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제가 12월 19일 날 갔는데 호주는 거기 여름이에요. 그때 우리 겨울에 가면. 근데 2주 동안 아무 일을 안 하는 시즌입니다. 저는 왜 19일 날 갔냐면은 19일 날 비행기표가 19일까지만 싼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19일 날 기말고사 다 치고 갔거든요. 몇 개를 못 쳤어요. 그래서 학점이 어머니 그래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도착한 20일부터 2주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떡하지? 돈은 당장 없고 막 했는데 그때 공원에서 야광용품 파는 불법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거 하다 쫓겨날 수도 있다고, 불법이라서 막 쫓겨날 수도 있고 막 되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일은 막 이렇게 또 위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리고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외국인을 상대로 그냥 이렇게 당장 뭐 내가 뭔가를 팔 수 있는지, 영어도 안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hey, $5 말하면서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해서 돈을 벌었어요. 벌고 야 그래요 다 되네 그냥 부딪히니까 되는구나 했습니다. 혹시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 영어를 안 느는 최고의 방법은 미국이나 호주나 뭐 캐나다 외국권에 친척이 있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 보내시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하나도 안 늘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영어가 느는 순간을 보니까는 이제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도와주는 상황이 없을 때 영어가 늘고 또한 인생 경험이 늘는 것 같았었어요. 정말 개무시당했던 적도 있었고 팔다가 정말 위험했던 적도 있었고 여기 흉터가 있는데 여기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뭐 떨어진 흉터입니다. 근데 제가 떨어져서 피가 철철 흘고 있는데 그때 저를 관리하던 사람이 Hey, go back to work. 피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휴지도 안 닦았는데 일하러 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했죠. 그런 무시도 많이 당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지금 왔을 때 외국인 노동자한테 하는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세상 더럽다가 아니고 사람들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모두가 다 조금만 바꾸면 입장이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존중하려고 항상 누구든지 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얻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영어 연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때도 되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제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밭작물을 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따면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니까 하루 종일 이어폰에서 뽑질 않았어요. 귀에서 이어폰을. 그래서 계속 듣고 자다가 깨면 꽂고 약간 미쳤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계속 그렇게 열정을 좀 가지고 해봤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고 싶었으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어중간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상황은 어땠냐면 한국인 6명하고 같이 집을 썼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하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영어 안 나는 최고의 조건, 한국인들하고 살면서 한다는 거.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어땠냐면 가면은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피곤하게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5시부터 일을 했고 3, 4시에 끝나는데 오면 사람들은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었던 친구들. 그렇죠? 고스톱을 치고 저는 그때 근데 이제 저는 저녁을 먹고 기타를 잘 치고 싶은 거예요. 노래는 하겠는데 이제 기타에서 1시간씩 기타를 매일 쳤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제가 들었던 걸 받아쓰기 하고 영어 들 때 여러분 리스닝 늘고 싶은 분들은 받아쓰기 하시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쇼파 쪽에서 고스톱 치고 있었고 저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났던 일은 뭐냐면 3개월이 지나고 제가 농장에서 나올 때쯤에는 다들 식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주변부터 조금씩 한 명씩 넘어오더니 다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당히 희망 같은 걸 가졌어요. 지금도 그 희망으로 삽니다. 세상이 뭐 어떻다 더럽다 뭐 누가 뭐 하다 해도요, 야, 이거 시간이 좀 지나고 진심으로 하니까는 하나씩 바뀌더니 뭔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재밌네. 지금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뭔가 조금이나마 더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침마다는 아니고요, 한 번씩 또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진 듯이 기뻐했어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비록 돈이 없지만 내가 여기서 농장에서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내가 학원을 갈 거고, 학원을 가서 영어를 배우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현실이 됐네요. 너무 좋았었습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도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미 저는 여기 농장에 있었던 게 아니었고, 농장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거기 이 장소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느끼면은 굳이 거기 갈 필요도 없겠구나,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느낀 거였습니다. 이민호 어린이는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제 영어가 하는데 느는데, 제가 이게 영어 진짜 느는 걸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정말 좋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느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자기 실력 향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너 영어 잘한다, 뭐 미국에서 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되는다, 혼자 사고 있는데 되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이도 있고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요, 계속 안 두려워하고 부딪히다 보면 어떤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되게 혈액순환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혼자서 공부해도 이러고 있으면 이게 느는지 안 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혈액이 그냥 멈춘 것처럼. 근데 계속 나가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는, 야, 너 그래갖고 안 된다는 얘기라도 들어요, 적어도. 아니면 야, 너 괜찮은데? 그러면 그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쁜 말도 시간이 지나면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투리로는 이제 이거를 채웠다는 말을 뭐라고 하나요? 얹혔다고 하죠. 얹히다라고 합니다. 얹히다, 얹히다 이렇게 하죠. 얹히면 어찌해야 되죠? 따야 됩니다. 뚫는 건 이제 서울말이고 딴다고 합니다. 얹히면 따야지. 시작. 얹히면 따야지. 선생님이라서 자꾸 가르치려고. 자, 얹히면 따야 됩니다. 뭔가 실력이 안 늘고 그런 것 같으시면요, 영어에 대한 조언인데요, 나가서 부딪혀 보십시오. 따끔해도요, 혈액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가서 부딪히자. 나가서 부딪히자.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한 명씩 책상 고스톱 치는 애들이 고스톱을 들고 그래서 재밌다면서 와서 해보라고. 자기가 뭔가 재밌게 하면요, 재미없는 일도 사람들이 재밌게 느끼더라고요. 예전에 톰 소여 뭐 거기 보면 벽에 이거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톰 소여가 짜증나 이러고 있었으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텐데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톰 소여 재밌어? 이렇게 해서 다 먹거든요. 그렇죠? 학원에서도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10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자, 10개 얘기 게임 해볼까요? 그럼 애들이 와! 하면서 저요! 합니다. 본인이 즐기지 않는 일은 아무도 즐기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즐기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함께 즐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뭐 가르쳐달라 해서 저는 그걸 막 가르쳐줬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부족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은 가르치려고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도 물어보겠지 저렇게도 물어보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가르치는 건 2번 배우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쌍둥이 아니고요. 제가 그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호주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조금 더 있을 때 멜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한 번씩 전화해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엄마 나 요새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너무 잘 될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요. 아버지가 뭘 학원을 가야지 그 농장에서 뭘 영어를 한다고 아버지 아니요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요새는 애들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영어 배우라고 보내놨더만 아들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당신이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이렇게 좋은 데 보내줬을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누나랑 통화를 하면서 누나가 그래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 누나가 근데 아빠 자꾸 니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지. 누나 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러냐고. 아버지가 다 나 안타까워서 그러신 거라고. 아버지 진심이다. 아버지 맨날 네 한심하고. 아버지들은 아들을 잘 인정하기가 힘들대요. 아버지들이 진짜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계속 밴드 하러 다니고 뭐 하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누나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제가 25살 때쯤에 이제 밴드 하러 다닐 때 그래 민호는 이제 졸업하면 깡통 차나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거지가 되는 거냐라고 누나한테 진로 상담을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전 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런 항상 이제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셨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란 걸 알고 나서는 내 마음이 상했었어요. 진심이었단 말이야. 난 그렇게 하시거든요. 난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3자 대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아버지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니가 현명하게 현모양처죠. 중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몰라주는 것 같다. 아버지의 힘이 얼마나 큰 아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중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6년간 아버지의 신임을 절대 못 받다가 26년째쯤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작은 이제 칭찬들이 많았는데 이제 진심으로 이제 깡통 차는지 안 차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여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변에 막 안 좋아진 관계가 있다면요. 반드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개인적인 노력은 상대방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노력을 해서 다시 정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는 이제 영화 강사가 되고 싶으니까 이제 동영상 이런 걸 찍고 싶었어요. 동영상 찍고 싶어 이 생각만 또 했습니다. 이민호 어린이는 동영상이 찍고 싶었어요. 동영상 강의가. 그래서 찍고 싶어 하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돈 없고 이제 뭐 실력 없고 아직 그런 경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또 혼자 셀카를 찍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후배 한 명 딱 앉혀놓고 자 동영상 강의 해가지고 자 오늘 뭘 배워볼까요? 그래서 혼자 찍었어요. 그냥 혼자 찍어서 막 올렸어요. 그럼 이제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영상 같은 거 올리면요 얼마나 악플 이런 게 많이 달립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견뎌내고 그 다음에 가면 훨씬 더 나아져 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친구한테도 못 보여줄 때 많잖아요. 근데 그거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막 했더니 아무튼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올리고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한참 그래 잘했고 경상도 그죠? 그래. 근데 전화를 끊으실 때 I hope you get well soon. 제 동영상을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감격을 못 잊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진심으로. 그거를 사람들도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앞에서 보다가 마는데 아버지 끝까지 보시고 그거를 저한테 그 한마디 해주시려고 앞에 무뚝뚝한 척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끝내셨습니다.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외는 해봤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실제 멜번에서 과외를 처음에는 한 명 과외를 하려고 하니까는 또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에 올렸어요. 자, 누구든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세요. 한 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아침에 우리 집에 8시까지 와라. 근데 공짜로 가르쳐줄게. 그래서 가르쳤어요. 하다 보니 한 2주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대로 했는데 이거 가르쳐도 되겠네. 돈 받아도 되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 받았습니다. 시간당 15불을 받았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25불을 받았거든요. 가격 경쟁력을 15불 딱 낮춰가지고 했는데 15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15,000원 정도 됩니다. 1시간당 15불. 농장에서 일해도 15불이었어요. 괜찮죠? 막 땡볕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중엔 한 소개돼갖고 한 9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야간에 경기장 청소를 했거든요. 그 멜번으로 나와서는 12시부터 한국인 30명이 쫙 돌아오면서 그 풋볼 경기장 그 큰 거를 다 치웁니다. 새벽 6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막 잠 안 자고 막 쓰레기 줍고 닦고 밀고 하는데 그걸 안 해도 되게 되더라고요. 과외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항상 기술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지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 얻었습니다. 내가 호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앉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씩은 잘 가르치겠는데 여러 명을 가르치는 경험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그렇죠. 무료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스터디 첫 멤버예요. 이거는 좀 늘어났을 때고 처음에 3명이서 시작했습니다. 영어 배우시고 싶은 분들 아무나 오십시오.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2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한 명이 한 명 소개하고 한 명이 한 명 소개하고 이 사람은 합성입니다 지금. 일단 없었는데 그때 멤버가 몇 명 없다 보니까 아쉽다고 자기 넣어달라 해서 누가 합성을 보죠. 가족같죠. 신기해요. 아무튼 이게 초창기 멤버고 이 누나가 저보고 호주 가라고 했던 누나고 아무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년 반 동안 무료 스터디를 계속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요. 무료로. 아침 7시 중간고사가 있든 기말고사가 있든 항상 했습니다. 술을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마신 적이 있는데 교실이 있었는데 교실 앞에서 잤어요. 집에 가면 못 나올까 봐.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되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억하시기로 한 달만 학원을 한 달 이상 다닌 적이 있나요? 제가 2달 이상 다닌 적이 없었죠. 그렇죠? 뭐 하라고 피아노 엄마 피아노 배워가지고 보내주면은 2달. 2달 다니면 용한 거였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하면은 노란띠만 그죠? 노란띠, 흰띠, 노란띠 그까지가 딱 제가 하던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변하냐면은 책임감 때문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뭔가 잘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는데 포기하게 되는데 그냥 나는 뭐 자유로운 영어니까 이러면서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 그만뒀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 나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올 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감정이 사람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자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그렇게 4개 있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책임감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이때쯤에 시크릿이라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있죠. 그 생각이 모든 걸 창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 있는데 지금 제가 학원 교재로도 쓰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걸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야 내가 그때 호주에서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호주에서 그렇게 즐거웠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미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행복해하니까는 모든 게 실제 그렇게 계속 바뀌는구나. 내 생각이 진짜 모든 걸 바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내 주변 둘러싼 아버지도 나를 다르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너는 성실하니까 이렇게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을 듣게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와, 내가 그냥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모든 게 습관이 바뀌고 진짜 모든 게 바뀐다라는 말들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예민호 어린이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고요. 미국에서 뮤지컬 참가했습니다. 8명만 뽑아서 하는 교내 뮤지컬이었는데요. 뮤지컬 전공하는 애들만 한 30명 넘었죠.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뽑히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전공자들이 몇 명 있는데 출연자 8명밖에 안 뽑는데 어떻게 내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이제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한번 해볼까? 왜 지금까지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다 됐잖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이거 가기 전에 뉴욕에서 뮤지컬을 봤는데 렌트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거기서 너무 소름 끼치도록 멋지게 노래를 하는 흑인을 봤어요. 그래서 와, 저거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평생 한번 저걸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뮤지컬 때 제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냥 생각했어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Forbidden Broadway라는 뮤지컬이었고요. 이 뮤지컬이 각각 여러 뮤지컬에 있는 장면들을 패러디한 뮤지컬이에요. 코믹 뮤지컬인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패러디 8명이 각각 나눠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그 장면에 그 대사에 제가 그걸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행운을 많이 얘기합니다. 쟤는 운이 좋아라고 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운은 준비랑 기회가 만난 순간이라고. 학생이 보내줬어요. 학생이. 행운은 준비랑 기회가 만난 순간이 행운이다. 링컨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럼 나에게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기회가 오는데 기회를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이건 내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는 재앙이죠. 준비해둘 걸 싶죠. 근데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한 큰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마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행운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교환학생을 갑니다. 교환학생을 갔는데 저도 교환학생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학점으로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 교환학생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점이 괜찮으시겠네요. 개인적으로 교환을 하실 수 있겠다고 학교에서 해드릴 게 없다고 생각해서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토플이라는 게 토플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토플 학원이 50만 원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럴 상황이 안 됐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100만 원을 벌었는데 50만 원을 집에 붙여드리고 50만 원을 제가 용돈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토플 학원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험이라도 한번 쳐보고 싶은데 시험도 18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7만 원, 19만 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시험 그거 당연히 생각도 못하는 돈이었죠. 근데 어느 날 희소식이 들립니다. 저 작년까지 3.5 이상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3.0으로 바뀌었다. 제 학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험을 쳐서 어떻게든 갔어요. 갔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 뭐냐면 교환학생 그 토플 지원 점수가 61점부터 점수가 지원 가능했습니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제가 그런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맨날 말만 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시험을 쳤더니 딱 60점이 나왔어요. 정말 1점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1점 모자라게 나왔더라고요.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다. 가서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어필했어요. 자,
판단은 그 사람이 내리겠지만은 제가 어디까지 노력하는지는 제가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만 최종 결정하겠죠. 근데 적어도 시도 안 해보고 하기는 싫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때 토플 점수 85점인 사람이 떨어졌었는데 저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1년에 1억씩을 내가지고 저희 학생들 20명을 초청해가지고 미국 투어를 2주 동안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 성공하신 선배님인데 김경재 회장님이라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미국에 계십니다. 지금 5회, 7기째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10기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보낸다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4학년 1학기생은 안 된대요. 2, 3학년만 된대요. 그래서 저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되고 안 되고는 결정은 마지막에는 네가 해라. 근데 마지막엔 하십시오. 근데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거 그냥 내봤자 안 돼요 라고 하던 사람이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민호 어린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고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갑니다. 안 되는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간 곳은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되네요. 갔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갔는데 여기 보시면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죠. 완전 길가에 아무 높은 건물도 없는 시골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영월 이제 그런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월 비안 아니고 그냥 시골, 그죠? 시골이었는데 높은 건물이었어. 2층, 1층, 2층이었는데 여기 길을 가고 있는데 기분 좋게 우리 차가 없으니까는 이제 장보러 걸어서 갔어요. 한 30분 걸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면서 누가 차가 하면서 Hey, go back to China! 그래서 중국도 안 가봤으니까 막 근데 그런 인종차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학교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애꾸눈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무료로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가면은 Hey, come on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막 가르쳐줬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 번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그 사람이 가르쳐준 사람이 한 10몇 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간질이 있고 그래서 직업이 없었어요. 아무도 고용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봉사를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나 어제 되게 안 좋은 일 있었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챙겨주고 너를 관심 가져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요만한 귀로 듣고 그 차 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냐고. 걔는 차 타고 지나가지 않았냐고. 왜 네 옆에서 항상 너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듣고 이렇게 듣고 그러냐고. 좋은 말을 큰 귀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좋은 말을 큰 귀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학교 ESL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게 좋은 이유는 미국이 아무리 좋고 이 지구상 어디가 있어도 제가 거기를 안 가고 한국에 살 이유는 우리 가족 때문이고요. 그래도 미국에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고 행복했던 이유는 이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라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좋겠죠. 큰 도시라서. 그죠? 놀 것도 많고. 근데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나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여유가 있었어요. 항상 저를 가족처럼, 그렇죠?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주말에 같이 놀러도 데리고 가고 하면서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이미 지금 잘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머릿속에서요. 그래서 나 나중에 잘 될 건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If I make a big success in my life, 내가 성공하면요, I will pay back. 내가 너한테 갚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막 갚을게 라고 다 얘기를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교회에 앉아서 그때 교회
교회 다니면서 나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근데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도 진짜 교회 가자, 민호야 교회 가자, 일요일인데 교회 가자 이런 얘기 안 했었어요. 근데 그날 따라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갚을게 이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Don't pay it back. 갚지 말고 이게 준 대로 하는 게 back이거든요. 근데 pay it forward. 네가 받은 방향으로 딴 사람 나눠주라고 했어요. 자기도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너도 딴 사람 나눠주라고. pay it forward 말입니다. 그래서 이민호 어린이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봤더니 저는 기타를 좀 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기타 교실을 쭉 해왔었고요. 지금 또 저한테 기타를 배웠던 저기 권경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또 pay it forward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줬고 이 친구는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 친구는 이제 기타 되게 잘 쳐요. 저보다 잘 쳐요. 그렇죠? 남을 돕는 사람은 더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피곤하고 쉬어야지 싶다가 당장 토익 점수가 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전 토요일은 하루 종일 주중에 하루에 방학 때는 13시간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목이 진짜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날 쉬어야지 싶다가 당장 토익 급한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스터디합니다. 지난주에는 같이 학생들끼리 MT를 지난주에는 10시간 동안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토요일날. 주중에 이걸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왜냐면 약속 지켜야 되니까. I promise. Pay for it 할 겁니다. 앞으로도.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돈 같은 거 빼고 제가 얼마든지. 무료 스터디를 했더니 화제의 동국이네요. 저 동국대학교 자랑스러운 동국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세이호. 자,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쁜 학교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최인류 학교 그 구분을 하는데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만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문에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너 신문에 났더라고 했는데 이 배경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은 신문 났으니까 괜찮잖아요. 동대일보, 동대신문에 났습니다. 동대신문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 스터디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미담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런 놈이 되고 싶었겠지만은 내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찍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도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 TV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오픽 동영상, 능률 출판사에서 오픽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거는 또 좀 웃긴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영어 공부를 하다가 140부문이라는 책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영어 공부하는데 제가 많이 쓰는 말들이 많이 있다. 이걸로 내가 동영상 강의를 찍고 싶다고 해서 능률 출판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동영상을 내가 찍고 싶다. 누구시냐? 이민호입니다. 네, 이민호고요. 그래서 어디 강사십니까? 아니 강의는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조그만 스터디 같은 거 진행을 하는데.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계속 한 3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거 하시는데 혹시 기회가 없냐? 그러니까 그건 이미 찍었고 그래서 안 찍고 어쩌고저쩌고 왔습니다. 나중에 연락 왔습니다. 직접.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누나를 따라서 5년 전에 이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누나가 동영상 강의를 찍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와 누나 멋있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하고 누나 옷을 들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5년 뒤에 제가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누나가 그러니까 사막에 이렇게 시꺼먼데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진짜 물이 있기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그냥 앞에 발자국이 하나 있는. 그리고 누나가 야
물이 싸 하고 있어요. 목소리만 들리는데 발자국을 누가 남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Success TV.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호입니다. 저는 영어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많이 포기를 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뭐 박수 같은 건 안 치셔도 됩니다. 포기를 안 할 거고요. 포기를 할 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포기하는 거 말고 딱 한 가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 성공학 교재를 보게 됩니다. 봤는데 이민호리는 성공학 교재를 보게 되었어요. 성공하고 싶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소득을 2배로 올리고 싶니?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시킨 대로 다 해봐 라고 시작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민호 어린이는 말 잘 듣는 이민호 어린이는 한 개씩 시작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네가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이미 그걸 해낸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무슨 얘기라도 해줄 거다. 그러면 그거를 실행해라. 그러면은 너는 남들이 10년 걸려야 될 일을 2년 만에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1년 걸릴 일을 한 달 만에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요. 성공한 사람은 만나기 힘들잖아 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술을 마십니다. 그렇죠? 똑같이 못 이룬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 술 마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똑같은 술집에 갑니다.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똑같은 안주를 시키죠. 화장실 갈 때도 똑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를 안 하고 계속 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했던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안 들어가니까 실패하는 계속 다른 수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생각이 상당히 거부스럽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딴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성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영철 씨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동국대 경주 캠퍼스 출신이라서 선배님. 저도 김영철 씨가 영철 영어 해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저는 영어 강사로서 저 보냈어요. 근데 많이 바쁘신가 보더라고요. 막 되게 바쁜 건 안 같았는데 아무튼 했었고 그래서 그래 또 찾아 나서자. 그렇죠? 왜냐면 포기했으니까 그냥 계속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시원스쿨 다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전화해서 따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호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 이시원 선생님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네 이민호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 되죠 당연히. 저 엄청 바쁘시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강남의 유명한 학원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10월 달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력서 뽑아가지고 그 하얀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일 같은 거 사가지고 다 꼽아가지고 갖고 다 넣고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바빠서 안 되고요. 아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별로 안 추운 날이었는데 상당히 춥게 느껴지는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아세요? 예, 문단열 선생님인데 제가 문단열 선생님 얘기만 한 1시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라.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교육에 대해서. 진짜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교육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시다는데 진짜 교육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문단열 선생님이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물어보려고 교회를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망설였어요.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까?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한참 망설였는데 친구가 야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는 거라도 좋아하실 거다. 한번 가서 그냥 안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듣기라도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볼까? 해서 갔습니다. 앉아서 딱 들어보니까는 야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한테 저렇게 해야지 집중을 시킬 수 있고 사람들한테 저렇게 해야지 뭔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느꼈어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성공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날 하고 나서 그래 말 안 했지만 들리더라고요. 뭔가 너도 이렇게 해. 그래서 그 다음날 학원에 가서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막 와 그 다음 주도 갔죠. 그 다음 주도 계속 갔죠. 그렇게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민원 그게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저보러 저는 영어 강사가 되고 싶어 선생님처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무료 세미나 한번 해줄게 이러고.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일하던 곳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무료시면 제가 사람들을 한 100명 모을까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하고 10명만 딱 모아라고 하시더라고요. 10명만. 그래서 이상하다. 왜냐면 저는 무료 특강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지 적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적게 온다면 돈을 되게 많이 내기를 바란다든가 그런 거지. 사람도 적게 오고 무료로 한다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실까? 왜 사람도 적게 오라고 돈도 안 받고 해주신다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일단 거기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7가지 티칭 스킬은 제가 1억 원의 롱콜에서 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엄청나게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마 못 뺐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뺐을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가르침을 주셨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10명만 하시냐고 했더니 그거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한 명도 못 가르칠 수가 있대요. 한 명도. 왜냐면 사람은 절대 듣고 배우지 않는데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틀려보고 틀린 거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걸 다시 직접 해봤을 때 그게 배우는 거지 절대 말해서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뭐 말해줬다고 그 사람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다. 완전 경기도 오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다. 그 사람이 한번 해보게 하고 만약에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런 거를 먼저 보였어요. 그래 이제 10명만 있어야지 하고 기다릴 수 있지 100명 있는데 다 같이 해봅시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체크가 안 되니까. 이게 교육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거라도 그렇지 왜 좀 많이 넣어놓고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많이 넣어놓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더 많이 가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한테 알려준다고 많이 가진 않는다. 예수님은 12제자한테만 알렸는데 그 가르침이 다 뻗어나가지 않았느냐. 때로는 어떤 진짜 충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가벼운 충고들, 야 민호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는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저는 착한 어린이니까요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무리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끝날 때 애들 다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다 일으켜서 서로 앞사람하고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프리토킹하게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급해 죽겠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선생님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의 특성상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셨어요. 약 2-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학원 강의실이고요. 이때 한 70명 정도 됐어요. 회화 수업.
진짜 도움이 되는 충고는요. 정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자기 맨날 듣고만 갔었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즐겁게 그날 배운 걸 써먹으니까는 너무 개운해하고 시원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몸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어나서.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저희 수업에 있어서 제일 좋은 점은 이건데 이걸 못 받아들였었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충고는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게 진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까지 가도 애치를 안 하면 안 되듯이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까지 갔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못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해봐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게 애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저는 그래서 결국 여기로 가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었어요. 그 뒤로 정말 큰 일들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대로 했더니 진짜 금세 해결됐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됐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봐 할 때 그건 안 돼,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은 조언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이거 그 뒤로 이 명언을 봤는데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한테 말해줘봐. 나는 잊어버릴 테니까. 나한테 보여줘봐. 난 기억을 할 테니까. 나한테 나를 포함시켜봐. 어떤 그거에. 그럼 내가 배울게. 자, 보세요. 이거 듣고 지금 하면 다 까먹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앞사람 IQ 테스트. 자, 여기 안 보고. 자, 시작해보세요. 앞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 뭐죠?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진짜로. 자, 안 보고 해보세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 영어로 하시고 해보세요. 자, 한번 시켜볼 겁니다. 저기 보자. 저기 뒤에 노란색 넥타이 하신 분. 이 중에 한 분 찍어주세요. 자, 5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찍힐 수도 있어요. 자, 누구 찍어주세요. 저기 흰색. 흰색, 예, 후드 입으신 분. 네. 자, 안 보고 해보세요. Tell me I will forget. Show me I will remember. Involve I will learn. 자, 이거 평생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tell me. I'll forget. 그렇죠? 말하면 까먹기 시작. Tell me. I'll forget. Show me. I will remember.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보여달라고. 시작. Show. 입에서 눈으로 이동합니다. 시작. 처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Show me. 세 번째 뭐라고요? 포함시켜.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배워본다고.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죠? involve 되시니까 되죠? 그 전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못 배우다가 해보고 나면은 배웁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계발서 이런 걸 아무리 보시더라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forget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이거야 바로. 그래서 이런 강연도 올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냥 뭔가 희망이 생기고. 왜냐면 까먹었거든. 그쵸? 자, 그 다음에 remember 하시려면요 오늘 좀 봤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실제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오래는 안 갈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 이민호리가 했던 것들을 저기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하셨어요. 그래마인 뉴즈의 박상효 강사님이십니다.
제가 보면서 공부했던 거였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전국 영어로 영어 가르치기 대회에 사회를 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심사위원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선생님 거 보면서 공부했었어요. 영광입니다 하고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꿈들이 그냥 영상으로 보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EBS, 저는 제 목표는 지금 5년 안의 목표는 EBS를 가는 겁니다. EBS 강사가 되는 겁니다. 갈 겁니다. 왜냐면은 계속 할 거니까요.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떨 걸까요? 그 다음에 EBS FM 그 입트형 최고 인기 프로그램 입트형의 이현석 선생님하고 제니퍼 선생님입니다. 마치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저분들이 견학으로 온 듯한 제가 견학을 자 원하는 게 있으면요 집에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보니까 더 느낌이 확 오더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민호리는 원하는 게 있으면 가보자. 가서 보면은 느낌이 확 오는구나. 내가 이만큼 부족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렇게 잘하시는데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빨리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 가보십시오. 차 사고 싶은 게 있으면요 차 시승하러 가십시오. 집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시고요. 모델하우스를 가보시고 가면 느낌이 확 옵니다. 앉아서 이미지 트레이닝 안 되죠. 가보면 느낌이 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못 만납시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 외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자, 내 주변에 그렇게 배울 사람들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학생들한테서 참 많이 배웁니다. 기말이 우리 수업 듣다가 미국 가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처럼 똑같이 무료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누가 잘하면 누가 뭔가 한 걸 글쓰면 배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윤호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what이 무엇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저랑 공부했어요. 그래서 5개월 뒤에 인사동에 나가가지고 외부인한테 말 걸어서 인터뷰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못하겠죠. 근데 했어요. 목표로 정하고. 김혜림 이 사람한테 제가 문자 보낸 걸 배웠습니다. 뭐 힘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너 어떻게 하길래 그 힘든 일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빠지냐? 청소하자고 사람들 다 집에 가잖아요. 근데 다 모으더라고요. 했더니 계속 문자를 보낸대요. 사람들은 일이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존재감이 없는 걸 싫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신경 써주면 정말 하기 힘든 일도 재밌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김혜림 씨한테 배웠습니다. 문경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외국계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외국계 가더라고요. 외국계 난 생각 없는데 왜냐면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은 난 갈 생각 없다라고 두려워했지만은 실제로 매일매일 열심히 했으니까 결국 가더라고요. 성실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권경도 아까 기타 배우고 기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처음에 각서 쓰거든요. 나는 배우고 남들 가르쳐주겠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권경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여기도 6개월 했는데 어학연수 2년 갔던 것처럼 잘해요. 왜냐면은 왜 너는 그렇게 빨리 늘었냐 했더니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했대요. 대부분 시킨 대로 안 합니다. 뭐 발정자 쓰면서 숫자 세라고 하는데 발정자 막 도장 찍듯이 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 했어요. 박은선 노숙자 재활 잡지 있습니다. 그거 한 권 사면 노숙자한테 1,600원 들어가고 자기 1,400원 가지는데요. 5,000원 내고 사더라고요. 왜냐면 저렇게 자립하려는 아저씨들 도와줘야지 하면서. 한진영 딸 둘이 있고요. 있는데 아침 6시 50분만 옵니다. 저녁 8시 반도 다시 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엄청 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 공부 왜 하시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하니까는 안 잘리려고라고 얘기하셨어요. 조지영 역시나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자기 지금 동국대학교 가서 다시 스터디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남한테 나누는 사람만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울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억을 거절했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록했을 때 정확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행복할 겁니다. 어떤 돈이 무엇이든 우리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 뭐 어떤 그 행복을 요만큼도 해칠 수 없을 거라고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절대 안 할 겁니다. 나한테 1억을 준다는 얘기는 2억치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 실력이라면은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1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때로는 세상이 과대평가해 줄 때도 있지만 내가 그걸 잘 알아야지 과대평가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원칙, 제가 제 가족들과 보낼 시간들, 제가 사람들 진짜 한 명 한 명 도와줄 시간들을 빼놓고, 그래도 그걸 빼놓고도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고 토요일 날 봉사활동하고 일요일 날 교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주는 곳이 있다면은 그건 제 실력이겠죠. 아직 그 실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절대 그전에는 그런 돈에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원칙이 정확하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게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취업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학생들 많이 있는데 잘하는 일을 하십시오. 잘하는 일을 하시는 게 즐겁고 잘하는 일을 하시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장은 뭐 이게 진로가 뭐 전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강사 되려고 할 때 저보고 토익 해야지, 야 너 토익 해야지 돈 벌어, 너 회화 한 번에 8명 해가지고 돈 하나 너 굶어 죽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잘하는 걸 하면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기회가 오면 그거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십시오. 웃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웃었고 지금도 웃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웃을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원칙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리할게요. 어린아이가 돼서 가진들 기뻐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요 나누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영어 선생님으로서 만약에 give, 주다의 미래형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틀린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hav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는 건 나중에 받는 거고요. 지금 받는 건 나중에 줄 일이고요.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게 제 은일인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 피드백을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올리고 찍어서 올리고 물어보고 엄마 어때요? 자 어때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나 이뻐, 여자가 여자들한테 나 이뻐 묻으면 대답이 좋은 피드백이 아닙니다. 남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남편은 안 됩니다. 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공자도 얘기했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잖아요. 즐거운 일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공 석세스 TV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 비전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 행복한 게 성공이라면 저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성공 안 했을 때도 행복했거든요. 성공해서 행복한 거라면 저는 행복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공한 게 행복한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좀 잘못된 말 같아요. 정답은 이거거든요. 성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